이세돌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건데요. 이세돌 교수님은 2016년 알파고와 역사적인 대결을 치르신 분이죠. 특히 제4국에서는 인간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명 신의 한 수를 두시면서 인간에게 유일한 승리를 안겨주셨던 분입니다. 현재는 바둑기사로서의 역할을 넘어 울산과학기술원에서 특임 교수로 활동하시며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바둑에서 인공지능까지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세돌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세돌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생각했던 분위기랑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좀 많은 게 날아가긴 했는데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둑을 뒀습니다. 무한한 경우의 수를 가진 바둑을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하나하나 알아가고요. 또 사람들이 두지 않았던 길을 가면서 신수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자신의 색깔, 스타일을 또 나타내고요. 태국을 통해서 둘이서 만들어가는 하나의 작품, 이런 식으로 저는 바둑을 배웠습니다. 5살 때 바둑을 배웠고요. 12살 때 프로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말까지 프로 생활을 했고요. 돌이켜보면은 꽤 만족스러운 그런 바둑 인생을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소한 2016년도까지는요. 저희가 생각했던 바둑, 2016년도까지의 바둑과 2016년도 이후의 바둑은 정말 천지가 개벽을 했습니다. 어릴 때 배웠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은 사실 저는 바둑을 보드게임이나 마인드 스포츠나 이런 형태를 배우질 않았어요. 하나의 예술, 둘이서 만들어가는 하나의 작품 세계, 그렇게 예술로 배웠었는데요. 프로 입단한 이후에는 사실 제가 이제 프로 바둑 기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바둑의 길을 제시하거나 만들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도 알파고 대국 이후에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 판 이기고 4판을 지고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치가 않아요. 그 다음부터 바둑이 어떻게 바뀌었는가가 여기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제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 그런 바둑 프로그램들이 발전과 발전을 해서 이제는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그런 경지까지 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두점 바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인간이 이길 확률은 사실상 0에 수렴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100m 경주를 하는데 스포츠카와 인간이 그냥 100m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바둑이라는 게 예전에 기보들도 있겠죠. 기록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는 그런 기보들은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역사적인 가치는 가지고 있을지언정 대국 내용적인 가치는 이제 없어요. 그 누구도 그 기보를 보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나 또 바둑을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은 이제는 인공지능을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지금 입장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길을 만들고 뭔가 제시를 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을 보고 최소한 30수에서 50수는 그 수를 보고 그대로 둡니다. 사실 그것도 바둑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초반에 30수, 50수가 바둑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자신의 스타일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흔히 말하는 수익기입니다. 초반이 자신의 뭔가 색깔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인데 그 부분을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을 보고 그대로 따라두고 있죠. 물론 그것에 뭔가 영감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바둑만의 문제냐? 사실 그렇지가 않죠. 어떠한 분야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걸 찾아볼까요? 미술이나 음악,
자, 미술 같은 경우를 한번 보자면 어떤 화가분이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술적으로 봐서 너무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인데 인공지능과 협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바둑과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인공지능을 받아들이고 그걸 보면서 바둑을 두기 때문에 대국 내용은 너무나도 올라갔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 우리 인간의 본연의 능력이 올라갔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냐? 어쨌든 대국 내용은 좋아졌고 그대로 바둑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가치가 없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요거는 굉장히 우리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음악도 마찬가지겠죠.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속에서 뭔가를 영감을 얻고 해서 같이 뭔가 협업을 했다, 이럴 때 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것도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바둑을 보면서 저는 그냥 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본연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의 바둑이 뭐 그렇게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걸 통해서, 인공지능 바둑을 통해서 우리 본연의 능력 자체를 올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알파고와 대국 이후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또 바둑을 더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창의력, 창의적인 게 무엇인가, 이런 그런 고민도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알파고가 우리 인간보다, 저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바둑을 뒀거든요. 저는 그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저 인간의 데이터를 학습한 알파고의 바둑이 훨씬 더 창의적이고 자연스러운가? 왜 바둑의 본질에 더 가까운가? 이것에 대한 굉장한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요. 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인간이 가진 약점, 고정관념입니다. 알파고가 창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사실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그냥 입력된 대로 두겠죠. 그걸 창의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인간의 그런 고정관념은 없는 겁니다. 그 고정관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창의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자, 요즘 챗GPT를 비롯한 제미나이, 퍼블릭시티, 여러 가지 오픈 AI가 있죠. 지금도 많이 이용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약 50%, 일반적으로 하면 거의 70%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당연히 이제 그걸 사용해서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뒤처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우리는 사람과 토론, 논의, 물론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고정관념 속에서 갇혀 있어요. 사실 바둑이라는 그 하나를 봤을 때도 고정관념 저는 깨지 못했었거든요. 그렇게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숱하게 노력을 했는데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토론하고 논의를 하고 하더라도요, 인간만이 가지는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고정관념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있죠. 인공지능은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정말 사실 요즘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좀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죠. 이상한 또 그런 것들을 하긴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생각 못했던 이상한 거라도 우리가 생각 못했던 무언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에게 뭔가 영감을 준다는 얘기죠. 인공지능이 정말 흔히 말하는 강인공지능이 돼서 뭔가 크게 생각을 하고 의도를
뭐 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에게 뭔가를 던져준단 말입니다. 우리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또 인공지능과 협업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알파고와 대국을 끝나고 어떤 분이 저를 좀 위로해 주신 거겠죠. 이제 바둑을 잘 두는 것은 제가 바둑을 친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다. 어떻게 그 컴퓨터를 이길 수가 있느냐. 그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 어마어마한 데이터, 이걸 어떻게 사람이 이길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이제 바둑을 잘 두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아니고 바둑을 만들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다. 뭐 스티븐 잡스죠? 애플의 뭐 아이폰을 만들었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아이폰을 만들어서 거기에 뭐 수많은 앱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요? 물론 우리가 본인 스스로 그리고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매우 어렵죠. 물론 오픈 AI를 이용하더라도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는 그런 AI들을 이용하고 뭔가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무조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 지금 학생분들도 있고 아주 좀 어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도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오픈 AI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완전 다르거든요, AI 시대는. 그것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뭔가 고민을 하고 교육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의존입니다. 아직은 조금 남은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AI에 대해서 너무 의존도가 높아지면 그것은 또 곤란하겠죠. 우리는 AI와 협업, 그러니까 AI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에 의존하게 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의존을 한다는 것은 결국 지배당하는 겁니다. AI가 지배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어떻게 가더라도요. AI 입장에서 지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존도가 높아지면요. 그냥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또 이런 어린 학생들에게 AI는 위험하대. 그 의존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지도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도 뭐 그렇게 오픈 AI를 많이 사용하거나 또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냥 저도 좀 약간 의도적으로 AI를 사용하고 뒤처지지 않도록 좀 AI를 어떻게 보면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혹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도가 좀 많이 낮다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요것도 정말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용해 주시길 좀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했는데 제가 아까 분위기가 제가 사뭇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날라갔어요.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알파고 영향도 있고 그런데 제가 너무 사실 AI에 대해서 저 자체도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 자신도 좀 노력을 해서 이 AI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그 강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공지능과 그리고 이 인간의 삶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통찰력 있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좋은 강연 해주신 이세돌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